여러분, 올림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금메달, 태극기, 애국가. 뭐 다들 그렇겠죠. 근데요,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종류의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콘돔이 동났어요. 1만 개. 딱 3일 만에. 흔적도 없이. 그것도 2,900명짜리 대회에서 1인당 3개, 4개 돌아가는 물량이었는데 3일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IOC가 부랴부랴 추가 공급 나서면서 일이 커졌죠. 이게 뭔 일인가 싶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이야기인지, 가볍게 그냥 커피 한 잔 놓고 얘기하듯 해볼게요.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저는 솔직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먹는 것도 재고 잠도 일찍 자고 뭐 그런 사람들 생각했거든요. 4년을 오직 그 한순간만 바라보며 달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금욕, 절제, 완벽한 몸 관리.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많이. 실제로 올림픽에 나갔다가 돌아온 선수들 인터뷰 모아보면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순화해서 말하겠는데 미국 여자 축구 골키퍼로 유명했던 호프 솔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중에 최소 70에서 75%는 대회 기간 중에 한 번쯤 성관계를 한다고. 그리고 영국의 전직 탁구 선수 출신 저널리스트 매슈 사이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처럼 올림픽 첫 출전한 선수들한테 바르셀로나는 스포츠만큼이나 그것에 관한 곳이었다고. 그럼 의문이 생기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 4년 동안 갈아 넣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더라고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스포츠 심리학 쪽에서 꽤 많이 연구된 주제예요. 오랫동안 극도로 통제된 생활을 한 사람은요, 그 압박에서 해방되는 순간 반동이 생깁니다. 용수철 같은 거예요. 꾹 눌러놓을수록 나중에 더 튀어오르는.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수능 끝난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납품하고 난 저녁, 군대 제대한 날. 평소엔 별로 안 찼던 것들이 갑자기 다 하고 싶어지는 그 느낌. 근데 올림픽 선수들은 그게 차원이 달라요. 어떤 선수들은 몇 년씩 집에도 못 가고 훈련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음식도 열량 단위로 관리하고 수면도 시간 맞춰 재고. 그런데 경기 하나 끝나면요? 그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거예요. 탈락하든 통과하든 어떻게 됐든 그 순간은 지나간 거니까. 그리고 선수촌이라는 환경이 또 특이합니다. 전 세계에서 신체 능력이 최고인 젊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요. 2,900명이서 2에서 3주를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공동 식당, 공동 라운지, 공동 헬스장.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눈 마주치고 운동하다 만나고. 일반 기숙사도 아니고 이 상황이라는 게 꽤 독특한 환경이죠. 게다가 동계올림픽이잖아요. 밀라노, 이탈리아, 겨울. 밖이 춥다는 얘기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하계올림픽보다 동계올림픽의 1인당 콘돔 배포량이 더 많거든요. 날이 추울수록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부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 그래서 콘돔은 왜 나눠주는 거냐고요. 이게 시작된 게 1988년이에요. 서울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당시엔 8,500개를 배포했는데 사실 이유는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그때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기였거든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IOC한테 권고를 했어요. 각국에서 선수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성병 예방 차원에서 공급해야 한다고. IOC가 수용한 거고 그게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다 4년 후인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갑자기 9만 개로 뻥 튀겨요. 10배 이상.
에이즈가 그 사이에 더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대회마다 물량이 늘었어요. 2000년 시드니에서 5만 개 내놨더니 부족해서 2만 개 추가. 2016년 리우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역대 최대인 45만 개. 2018년 평창에선 동계올림픽 최다인 11만 개. 평창 때 콘돔 회사 바른생각이 10만 개 기부했던 거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며 올림픽 콘돔은 처음엔 공중보건 정책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올림픽의 문화가 됐어요. 근데 이번 밀라노는 좀 달랐어요. 밀라노가 왜 이렇게 빨리 동났냐고요? 단순해요. 너무 적게 준 거예요. 파리 올림픽 때 1만 500명한테 30만 개 줬어요. 1인당 약 30개. 근데 밀라노는 2,900명한테 1만 개도 안 준 거예요. 1인당 34개. 파리랑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역대 어느 동계올림픽이랑 비교해도 너무 적은 양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이번 대회가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등 6개 지역에 분산돼서 열리는 구조예요. 물류 자체가 복잡한 대회예요. 관리 포인트가 여러 곳이니까 거기서 뭔가 계산이 어긋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준비가 부족했거나 IOC도 공식적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훨씬 높았다고 인정했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40년 넘게 이 행사 해온 사람들이 이 정도 수요를 예측 못한다는 게? 그리고 타이밍이 또 있어요. 대회 시작 사흘이 2월 14일이었어요. 밸런타인데이. 실제로 IOC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선수촌의 밸런타인데이 분위기가 한창이라고 직접 말했어요. 그 표현 보고 저는 잠깐 웃었는데 어쨌든 타이밍까지 맞물린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이탈리아 매체가 보도를 하나 냈는데요. 품절 원인 중 하나로 좀 황당한 이유를 지목해요. 올림픽 콘돔이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올림픽 로고 새겨진 콘돔이 18만 원에 올라온 게 확인됐다고 해요. 이탈리아 매체가 미묘한 부업으로 변질됐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도쿄올림픽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은 자제해달라, 기념으로 가져가는 건 허용이라는 황당한 정책이 나왔는데 그때 기념품 수요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선수들 중에 올림픽 로고 새겨진 거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경매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해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 아닌가요? 한정판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압된 에너지의 해방이에요. 극도로 통제된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이 긴장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반동. 이게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꽤 많이 논의되는 주제예요.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전 세계 최고 신체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함께 지내는 구조. 세 번째는 동계올림픽의 특성, 겨울이니까 실내 시간이 길다는 거. 네 번째는 기념품 수요. 한정판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 이번 밀라노는 여기에 더해서 공급 자체가 너무 적었고 밸런타인데이라는 타이밍까지 겹쳤어요. 그리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충격적인 일도 아닌 게 IOC가 수십 년째 이 정책을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공중보건 접근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도 지지하는 정책이에요. 도덕적 판단보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오랜 입장이에요. 어쩌면 올림픽 콘돔은 그 자체로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증거인지도 몰라요. 세계 최강 몸을 가진 사람들도 4년을 갈아 넣은 사람들도 결국은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라는 거. 뭔가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실제로 포장지에 적힌 문구들이 꽤 재밌어요. 사랑의 경기장에서도 페어플레이를 승리 이외엔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웃긴 거, 이걸 착용하는데 금메달리스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IOC가 꽤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이 얘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수촌의 불문율이에요. 미국 수영 선수들이 직접 밝힌 건데 선수촌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 말하지 않는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콘돔 개수가 공식 집계될 때나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나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5만 개를 준비했다가 첫 주에 다 떨어져서 2만 개를 긴급 추가 주문했어요. 2008년 베이징 때는 7만 개 주고도 모자라서 2만 개 추가. 2004년 아테네 때는 하루 평균 2,000개씩 소비됐어요. 이걸 2,900명으로 나누면 그냥 알아서 계산해 보세요. 숫자가 나와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뭔가 올림픽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재밌냐면요. TV에서 보이는 올림픽은 완벽한 인간들의 드라마잖아요. 눈물, 투혼, 금메달. 근데 카메라 꺼지고 선수촌 복도에서 벌어지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긴장 풀고 밥 먹고 웃고 설레고 가끔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그게 더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4년에 한 번 자신의 한계를 몸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그 2에서 3주만큼은 그냥 보통의 20대, 30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상하게 그게 좀 보기 좋았어요. 저만 그러면 이상한 건가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이런 얘기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